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세션은요. 우리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아까 이제 클라우드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럼 클라우드를 이제 실제 사용하려면 구축하려면 뭔가 마이그레이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도 있을 거고 클라우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전이를 할 것인지 그런 전략들을 그 세 개의 SI 업체 세 개 전문가들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지금부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전문가분들 각자 좀 자기소개 좀 하시죠. 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LG CNS 클라우드 업무 맡고 있는 조진석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센의 클라우드 사업팀의 송윤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IG 시스템의 사업본부에 있는 김정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도 예전에 첫 직장이 이제 SI 업체였는데 90년대 때 요즘 이제 뭐 클라우드다, 뭐 빅데이터다, AI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서비스다 뭐 해가지고 SI 회사들도 뭔가 이렇게 단순 변화가 아니라 진짜 뭐 변신, 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 지금 요새 같은 시대가 SI 업체한테는 어떤 기회나 어떤 위험이 또 있는 건지 뭐 본인 느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부터. 그 앞에 세션에서 이제 많은 얘기 나누셨는데요. 지금 요새 이제 트렌드가 클라우드 한 진짜 4, 5년 전만 해도 클라우드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시면 가상화를 넘어서 클라우드의 개념을 많이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전년도부터도 그랬지만 저희 회사는 마이그레이션, 레가시에서 신규로 가는 마이그레이션 쪽 이쪽에 많이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기존의 뭐 공공이나 금융기관들 그 다음에 레가시를 쓰고 있는 고객분들이 유닉스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그런 유닉스들을 X86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방향 쪽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많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이제 국내에 진출을 했는데 그런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한 특징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취사 선택할 것인가 마이그레이션 측면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회사에서는 컨설팅하면서 인테그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을 주 안점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사에 말씀드리면 네. 기존 조직이나 네. LG CNS만의 기존 조직이나 프로세스가 좀 요즘은 많이 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까? 그 저희 회사가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전신이죠. 그래서 지금 한 7, 8년 전부터 자회사 쪽에 UC 컨설팅을 했었고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해왔어요. 해왔고 10년도부터는 오픈스택 커뮤니티 버전 R&D 조직을 갖고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오픈 소스를 운영 관리하고 기술 지원해주는 조직이 별도로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존이나 AWS, 그 다음에 MS 애저 쪽에 전문가 조직들도 계속 키워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 회사는 앞전 세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가 뭐 기술 투자를 하거나 어떤 규모의 경제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인력, 리소스이기 때문에 그 리소스들을 활용해서 SI의 특성을 가장 갖고 강점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켓을 찾아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여러 가지 글로벌 벤더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레가시 자회사들의 운영 노하우들 합쳐가지고 SI 클라우드 인티그레이터로서 올해 사업을 할 전략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네. 기존의 네. 구성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네. 상당히 많이 높여야 되겠네요. 그 지속적으로 그죠? 일단은 저희는 이런 얘기 드리면은 상용 솔루션 업체분들이 섭섭해 하실 텐데 괜찮아요, 뭐. 예, 뭐 아파치, 탐캣, 그다음에 마리아DB 이런 기술 인력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상당히 좀 많이 커져 있고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은 저희가 이제 통상 공공이나 금융이나 다른 쪽에도 솔루션에 락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송 이사님. 네. 네, 저희는 지금 뭐 아직 본격적인 클라우드 관련된 뭐 조직이나 뭐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이전에 했던 것들이 정부 통합센터 위주의 클라우드 센터를 프라이빗 센터를 구축했던 이제 인력들이나 사업을 했던 분들은 있고요.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팀이 만들어져서 뭐 저희도 비슷하게 어떤 기술이나 뭐 많은 그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뭐 퍼블릭으로 어떻게 구축하거나 이런 서비스를 하려는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팀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가 어디고 어떤 솔루션으로 라인업을 해야 되고 이런 아키텍처링을 먼저 할 수 있는 저희가 아키텍처 기반으로 그 팀이 구성이 돼 있고요. 이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솔루션 회사라든가 라인업이 돼 있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싱해서 저희의 모습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이아스나 파스는 어느 정도 영역이 갖춰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영역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스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GSIP 과제를 이행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JSRP가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네. 나이파에서 진행한 글로벌 그 사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보통신, 현대정보 그 L클라우드 위에서 저희가 그 오토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제 과제를 하나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화진흥원에 차세대하면서 여기는 클라우드는 아니었지만 가상화 기반의 어떤 통합 플랫폼 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그 가상화의 영역에 있는 솔루션들 또는 서비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과제를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그 사업의 성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통합 플랫폼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저희 회사는 준비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이전 노하우보다 노웨어하고 어떤 콜라보레이션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중요해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송희쌤처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여기도 1년 정도 체험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전혀 이제 하려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우리도 클라우드 쪽 뛰어들어야겠다. 그쪽 안 했는데 그런 기업에 뭔가 지금 조언을 해준다면 먼저 1년 먼저 하셨으니까 조언해 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까 그 코스콤에 계신 분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떤 그 클라우드라는 것이 바로 생겨난 어떤 기술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노하우가 되어 있던 그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라는 어떤 개념에서의 그 기술들을 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시는 쪽도 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네트워크나 뭐 DB, 그다음에 AA, SA 이런 분들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시작하실 때도 그런 분들이 아마 그 기술력 있는 분들이 각 회사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거고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또는 어떤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쪽을 찾아나간다면 조만간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SI 쪽에 있을 때 이제 영업을 했는데 예전에 그 기존 전형적인 어떤 영업보다는 이제는 뭔가 이렇게 서비스로 가면은 어떤 그런 서비스 컨설턴트나 어떤 코디네이터 그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뭔가 앞단에 서야겠다 고객 접점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분은 이제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 이제 기술의 아키텍처보다도 있지만 저희 다른 직원은 이제 비즈니스의 아키텍처, 그래서 저희는 이제 BA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즈니스를 설계하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는 어떤 인프라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를 사실은 설계를 해서 밑단을 가야 그 고객이 만족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서비스를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비즈니스 아키텍처 BA란 조직이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솔루션 할 때처럼 그냥 립 서비스나 그냥 옛날 티피컬한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해서 BA가 아니라 이젠 진정으로 고객이 진짜 어떻게 고객을 성공시켜야 될 건지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진짜 할 줄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송 이사님? 그러니까 지금 BA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전에 어떤 업무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고 네. 이런 그렇죠. 다방면의 업무를 알고 있고 네. 그런 거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바로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않는 BA보다는 BA는 딱딱하고 BC가 날 것 같아요. 비즈니스 코디네이터. 네, BC. 네. 그런 영역이 어떻게 보면 그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많이 경험하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네. 네, LIG 시스템의 김정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제 뭐 클라우드라고 그러면은 이아스, 파스, 사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그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면은 다들 기술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좀 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비즈니스의 가치는 무엇인지 사실은
비즈니스 밸류를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송민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 BA적인 접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객들이 사실은 RFP를 이렇게 제안 요청서를 보면은 그 기대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기대 효과가 그 클라우드 사업의 기대 효과를 보면은 뭐 자원의 뭐 활용도를 높여서 뭐 이렇게 뭐 너무 잘하겠다. 진부한 표현들. 그렇죠. 네. 그러고 뭐 추상적이고. 네. 업무 통합을 위한 무슨 효율성 강화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말고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저희 고객사들 공공 고객사들을 다니면서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밸류를 찾아주고 사실은 거기에 따른 어떤 커스터마이징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이 SI 하시는 분들이 뭐 처음부터 뭐 클라우드를 알고 계신 분은 없어요. 저도 사실은 아까 얘기하셨던 BA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이런 그 파스타 같은 거를 가지고 저희 마이그레이션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기술보다는 그 어떤 그 비즈니스 밸류에 좀 포커스를 두고 저희 쪽은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사업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SI 할 때 제안서 참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제안서 쓰는데 제안서가 거의 선배들이 쓴 거를 거의 또 답습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템플릿 그대로 단어들도 비슷한 단어들. 이제는 근데 이제 솔루션 시대도 아니고 지금 클라우드 시대 이제 어떤 고객의 이제 비즈니스 고객의 성공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제안서에 쓰는 그 용어라든지 아까 그런 진부한 용어들 어떤 그런 것들이 고객이 기대 효과에 있다면 그거의 행간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이제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업체들도. 그래서 그 행간을 오히려 거꾸로 고객한테 제시해주는 구체적으로 또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기존에 그런 어떤 그 선배들이 썼던 그런 템플릿이나 그런 용어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조직의 구성원들을 그렇게 하려면 말랑말랑해져야 되고 고객의 그것들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구성원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뭐 저희 LIG 시스템은요. 예. 일단 제안서 포맷을 전부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저기 제안을 그렇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챌린지한 일인데 뭐 거의 많이 좀 이렇게 내용을 뒤집어 엎어서 지금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네네. 사실은 고객이 사실은 클라우드를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까 그 뭐 KT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래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 가산점을 가질 수 있다. 뭐 이거 말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 기존에 잘 돌고 있는 레거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리스크하게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얹혀서 가려면은 뭐 사실은 가산점 말고 뭔가 좀 더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얘기 좀 하죠. 약간 기술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그 LGC에서는 아까 U2L도 말씀하시고 네, 네. 뭐 이쪽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를 할 때 네. 이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떤 그런 뭐 기존 고객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그 마이그레이션 할 때. 마이그레이션 할 때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네. 소스 코드가 없는 케이스들도 있죠 사실은.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면은 사실은 뭐 재개입을 해야 되는 거는 그게 클라우드 기술이 아니어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 유닉스에서 X86으로 갔을 때 네. 정말 성능이 날지. 네, 그게 제일 두려워하시고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똑같을 것 같아요. 안 가본 길을 내가 가보려고 하니까 제가 마루타가 되기 싫어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보고 지금 그 인텔 칩이나 IBM의 P 시리즈 칩을 보게 되면 P8 말고 그 나머지 P7 정도는 인텔 칩이 상당히 그 TPMC 많이 올라와 있고 성능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했던 인식 변화들이 상당히 좀 크고요, 사실은. 예. 근데 사실
그거를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넘어가는 기술적인 요소들은 의지만 있으면은 다 가능했고 그렇게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두려워했는데 네. 해보니까 네. 이거 아니네. 그런 네. 거 똑같이 느끼셨던 겁니까? 그렇죠. 예. 어. 근데 이제 뭐 공공 시장은 좀 틀린 얘기인데요. 음. 저희가 했던 성공 사례는 그런 인식 전환이 조금 많이 좀 두려워했던 고객사인데 네. 예, 그렇게 해서 변경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비즈니스 쪽에 더 집중을 해서 매출이 크게 신장되는. 예. 그쪽에 약간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셔야지 좀 네, 네. 느낌 하고 올 것 같아요. 어떤 기관에 뭐 또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약간 뭐 민간 기업인데 뭐 말씀드린 그렇고요. 네. 포털 사이트인데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션 쇼핑몰 업체가 있어요. 네. 뭐 어쨌든 그분들의 CEO가 저희 회사 임원분한테 감사의 표시를 했을 정도로 정말 이제 매출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인프라나 이런 뭐 운영 관리 서비스 쪽에는 상당히 뭐 이제 신경을 안 쓰도록 해서 정말 마케팅이나 모바일 쪽 여러 가지 채널 서비스들을 자기네들 진짜 비즈니스만 할 수 있도록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뭐 정당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했지만 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크게 좀 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네, 이제 네. 클라우드로 네. 마이그레이션하면서 네. 어떤 그런 이제 자기들 비즈니스에 네. 핵심에 집중할 수 있다는 핵심에 빨리 집중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고, 그죠? 네. 구현할 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네. 또 비용 절감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니까 네. 경영자 입장에서 당연히 네. 고마워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IaaS, PaaS, SaaS는 기업이 빨리 자기네 매출이나 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신속성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런 표준을 만드는 플레이어들이 어쨌든 고객은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주면은 고객이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네.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U2L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가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큰 시장의 저의 요소였을 것 같고 실제로 스타트를 하는 게 거의 저희가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작을 해서 의지를 갖는다면 CEO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의 장이 의지를 갖는다면 그게 뭐 경영평가의 가산점이 됐든 뭐 다른 거 됐든 간에 뭐 그 기업은 그 기관은 뭐 상당히 뭐 어쨌든 되게 좀 열린 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송 교수님 이런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뭐 어떤 이런 파스 같이 어떤 이런 플랫폼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실제로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전 직장에서 경험했던 건 이제 오픈시프트 하에서 이제 네네. 파스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경험치가 제가 없다 네네. 보니까 이제 오픈시프트로 갈 때는 이제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역할은 이제 SI 입장에서 그를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고치는 업체들 또는 이거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용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솔루션 업체들은 많이 고치기를 사실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쓰면 안 되겠냐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기술의 환경은 지금 그런 사업들이 뭐 난액트릭스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협업을 요구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기존의 어떤 솔루션들을 다른 방향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밖에 없고 또는 오픈시프트라는 어떤 그 파스 환경에서 이거를 적용하려면 그 해당 영역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그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스라는 걸 도입할 때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많이 요구하지만 솔루션 업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어떤 사업 기간에 묶여서 그걸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기술의 좋은 것들을 갖다 놔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자 쪽에 가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욕구들이 반대로 또 오고 이것들이 수용이 안 돼서 만족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 저희 전략으로는 이제 솔루션들을 고칠 수 있는 부분, 고쳐야 되는 부분은 자원의 효용성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 요즘 나오는 MSA 방식으로 해서요 슬라이스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굳이 슬라이스 할 필요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이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부장님은 저기 어떻습니까? 그 이런 파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어떤 정부 지원이라든지 또 전자정부 플랫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지원 사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그 파스타 링기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솔루션을 이제 유심히 좀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LIG 시스템은 사실은 그 국내에서 뭐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키아트 쪽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2013년에 뭐 했고요.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가상화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은 고객도 잘 모르고 저희도 잘 모르고 어쨌든 만들어 놨는데 잘 돌아가니까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행자부 쪽에 온나라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방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근데 그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서드 파티 쪽에 있는 그런 어떤 국산 솔루션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여기에 맞춰져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그 저희가 뭐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들을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무엇인가 그러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고 이제 여기 크로센트에 지금 서봉 상무님하고 제가 좀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사실은 그 이제 국산 솔루션을 이제 거의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요 파스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자 하고 이제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좀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뭐 클라우드 하면 이제 IaaS, 파스도 중요하지만 이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스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와야, 다양하게 많이 나와야지 여기 있는 데도 좋은 거고 공공기관도 좋은 거고 네. 다 윈윈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생태계도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지금 아까 세 분 다 그런 이제 솔루션 업체들 이제 클라우드에서 뭔가 잘 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는 사스 단의 그런 데들을 많이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들이 조사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작년하고 이제 올해 그런 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면 여전히 뭐 그런 쪽은 아직도 아주 초기 단계라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그쪽이 앞으로 좀 뭔가 좀 많이 생길 것 같다고 느끼시는지 뭐.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그 이 파스타 이제 3, 4년 전부터 행자부나 이 미래부 과제로 진행이 됐잖아요. 네,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2.0 최근에 런칭했는데 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작년 초나 올해부터는 이 파스타라는 임팩트에 대해서 많이 좀 상용 소프트웨어나 국산 업체들, 특히 국산 쪽에 갖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파스타 홈페이지에 올라가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오픈DB나 뭐 큐브리드라든가 상용 국산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요구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특정한 공공기관에다가 요거를 적용하려고 하면 그 기관이 하고 있는 서비스와 그들이 필요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뭐 미리서 조사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이트들이 좀 여러 군데가 생긴다 그러면 누적해가지고 지금 요 파스 요런 쪽에 좀 상용 소프트웨어를 다 조인해가지고 그런 트렌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질문이 많아가지고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 답변은 누구든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호님, 기존 투티어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파스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한 경우 이관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나 이관 시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투티어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파스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할 경우,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할 경우. 뭐 개발 쪽은 제가 잘 모르는 투티어라고 하면은 CS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CS 방식이면은 사실은 뭐 자바 쪽으로 재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티어를 지금 뭐 파스를 적용하신다는 거는 너무 중간 단계를 거쳐가지고 너무 혁신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2티어는 3티어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메바스에 분리되고 서비스를
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보고서 사실은 어떻게 서비스를 나눌지를 보고 네. 얘를 플랫폼에 연결할 건지 아니면 단순 통합 관리를 할 건지 그런 정책이 나와야 파스에 안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임근식님, 실질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해보면 해보고 나서 안정성, 성능의 문제로 뒤로 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해보지 않고 미리 가능성 여부와 장단점을 알 수 있다면 제일 좋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뭔가 진단 같은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SI 회사들은 그 프리 컨설팅 단계에서 이제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사가 갖고 있는 레가시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분석부터 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 인프라를 가상화 통해서 가상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TCO 절감하고 성능의 차이가 있겠다 없겠다 정도는 프리세일즈 단계에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고객한테 공고를 하고요. 롤백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 클라우드로 가상화하거나 클라우드로 가야 되지 않아야 될 고객들 예를 들면은 뭐 다 어플라이언스로 돼 있거나 네. 이거 도저히 뭐 X86으로 마이그레이션 못 한다거나 이런 고객은 모를까 롤백 했던 케이스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 박상수님, 기존 시스템에서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는 리눅스 마이그레이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는 제각각입니다. 이에 대한 난이도 및 고려사항이 있는지요? 개선되거나 절약된 자원을 수치화가 가능한지요? 일단은 마이그레이션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리눅스가 됐던 뭐 MS는 좀 틀리겠지만 자바 기반으로 돼 있다면 로직이나 이런 부분 큰 문제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오라클 고객들은 이제 오라클 외에 다른 것들은 보질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큐브리드라던가 그다음에 티베로 그다음에 마리아DB 이렇게 좀 업무향별로 선택할 수 있는 스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재개발하지 않고 데이터를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성능 낼 수 있는 선택지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업무별로 쪼갤 수 있는 거냐 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석준님께서는요, 빅데이터, 딥러닝 AI, IoT 등 최근 기술을 공공기관이 이용하기에는 사기업보단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뜨고 있는 기업 기술이 필요하다면 클라우드 초기 구축 단계에서 이런 사업성을 미리 구상 또는 예상해야지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클라우드는 사스, 파스, 아이아스 나눈 중에요. 지금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플랫폼은 사실은 좀 틀린 얘기인데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의미 있는 서비스를 찾을까 하는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선행에 대해서 좋은 비즈니스 로직이나 데이터를 뽑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뒷단에 클라우드가 받쳐주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를 위해서 IoT나 다른 빅데이터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풍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 비즈니스 환경이 있다. 그랬을 때 클라우드를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추가로 뭐 네. 이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저장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요즘 이제 분산 스토리지로 해서 그 저장 영역을 클라우드하거나 뭐 플랫폼을 쉐어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 IoT든 빅데이터도 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분 오늘요, 뭐 그 회사를 대표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제 게스트 나온 거니까 편하게 그냥 개인적으로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뭐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네, 관점을 네, 듣고 싶은 네. 거지. 네. 정답은 우리가 각자 알아서 판단할 거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승우님께서 올해 2월 16일부터 행자부가 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시스템의 저장소 원격 공유, 웹 오피스의 협업 기능 이용 문서 공동 작성 기능, SNS와 영상회의 등 실시간 소통 좋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게 질문이 뭔가 2월 16일 또 뭐 있어? 행자부가 뭘 했나요? 알죠. 아, 지금 저 행자부에서 진행한 지금 온라나 클라우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LIG 시스템에서 이제 1차 사업을 했고 지금 LG U+에서 지금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저 온나라 클라우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는 사실은 우리 저기 송민호 이사님께서 좀 더 이게 이제 네, 정확하게 부가 설명을, 보면 네. 정부 지식 활용 기반이라는 거를 이제 행자부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 정부 지식 활용 기반의 클라우드 공통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고 이 위에 첫 번째 응용 소프트웨어로 이제 온나라를 클라우드 버전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거기에 온나라의 이제 협업 기능을 넣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많이 넣고 아까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라 이음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나라 이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쓰고 있는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해서 쓰고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개발은 이제 기록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하고 그 다음은 검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쭉 공통 기반 위에서 클라우드로 서비스할 수 있게 지금 체계를 만들고 2차까지 이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서영께서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파스타를 이용한 고도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제일 공공기관 쪽에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대형 공공기관이 차세대 개발할 때입니다. 사실은 제가 네. 타겟하고 있는 것도 그건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에 어프로치할 때 앞단에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아스를 갖고서는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이제는 뭐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형 공공기관들이 차세대 구축을 하잖아요. 통상 보면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차세대 구축을 할 때 그 차세대 구축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클라우드 향으로 만들 수 있는 기관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향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서 뭐 만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이석균님하고 박서영님 저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CGV 영화권 2매씩 보내드리고요. 네. 한 말씀 해주고 마치는 거 하죠. 뭐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LG CNS가 사실은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대량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뭐 아마존이나 MS 애저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어쨌든 기존의 SI 역량을 가지고 고객한테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어떻게 클라우드를 설계할지, 어떻게 하이브리드로 갈지, 어떻게 레가시에서 클라우드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부터 기술적인 것까지 모든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회사 대표로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으로 사업하는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공공기관에 지금 이제 아까 KT에서 말씀드린 그럼 민간 클라우드 부분도 저희가 계속 그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은 그 어떻게 보면 아까 1섹션에서는 공공시장이 올해 뭐 붐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만나고 있는 고객이라든가 또는 수요처를 보면 아직은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더라도 내가 먼저 해야 되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이 어수선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올해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소업체를 믿고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을 참여할 수 있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뭐 기술력이라든가 SI 업체로서 역량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공공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ICBM이라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IoT, 모바일 사업들이 사실은 이 대기업 제안을 이제 풀고 나오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기술이라는 명분 하에 뭐 이렇게 풀고 나오는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뭐 공공기관도 지금 전부 다 이제 좀 이제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이제 중견기업, 저희 분들 중에 이제 중견기업은 저하고 뭐 이사님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중견기업이 솔직히 이렇게 발 디딜 틈이 별로 없고요. 그 원천 기술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고 대기업은 실제 이제 좀 한 발 앞서서
그걸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좀 발디딜 틈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부에서 좀 이렇게 그 정말 그 클라우드 사업이라든가 진짜 ICBM에 관련된 사업들을 육성을 하려면은 중견기업도 좀 이렇게 좀 발을 디디고 일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3시 37분인데요. 3시 50분 브레이크 좀 갖고요. 3시 50분서부터 세션 3는 실제로 이제 사스 관점에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하겠는데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그때는 온라인으로 질문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 URL로 talkit.tv 오늘 파스 않습니까? /파스 하시면 그 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이름 써가지고 하시면 똑같이 여기 댓글창 쓰니까 talkit.tv/pass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도요. 자, 그러면 3시 50분에 뵙겠습니다.